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가 검찰과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 특별위원회도 곧장 가동시켰습니다. 자, 서영주 부대변인. 네. 일단 민영배 의원을 검찰개혁특위위원장, 네. 최민희 의원은 언론개혁특위위원장, 그리고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특위위원장에 각각 임명을 했군요. 자, 인선에 담긴 정청래 대표의 의지 뭐로 해석됩니까? 강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몇면의 그 상계 특위, 개혁특위위원장들의 어떤 특성 자체가요. 속도감과 그리고 강성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도 그렇고요. 사실 보면은 이제 이게 언론, 그다음에 방송, 사법, 언방사죠. 언방사의 상계 개혁에 대해서는 10월 추석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게 정청래 당대표의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각 분야별로 이 개혁 추진안에 대해서 내용과 실질적인 처리 과정에 관여했던 의원들을 비치함으로써 뭔가 속도감 있는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정은 대변인 어떻게 봅니까?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부터 이렇게 3대 개혁까지 정말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이미 정청래 새 대표가 추석 전에 그 개혁의 실체를 보여드리겠다. 아마 우리 당원 여러분들은 추석 때 성묘하러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로 그 얘기를 듣겠다라고 벌써부터 진작에 예고를 해왔습니다. 검찰청 해체 소식을 성묘하는 차 안에서 듣도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SBS 라디오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한 상황이니까요. 뭐 2달 동안의 속전속결, 이른바 정청래식 개혁 속도전, 이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만은 이른바 정청래 대표가 바로 오늘 어제의 수락연설, 그저께 수락연설뿐만 아니라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내란 척결을 제1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추석까지뿐만이 아니라 아마 내년 6월 초에 있을 지방선거까지도 내란 척결이 항상 이 정청래 대표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제1성으로 드려야 될 듯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본인이 속한 당이 지금 아직도 야당으로 착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싸우겠다. 대통령은 고매하게 계시라. 싸우는 건 내가 대표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싸움 모드로 가는 거, 이거 자연스럽습니까? 예, 아직 그 야당 대표면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미 6월 3일 이후에 이 민주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내란 척결 그리고 싸우겠다. 반성 안 하면 악수도 안 하겠다. 세상에 이게 웬 말입니까? 저는 1982년에 나온 소설이 떠오릅니다. 이른바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종술이라고 하는 그 저수지 관리원이 완장을 차고 나서 했던 그 행패,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 동네에서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돼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소설에 이 비교를 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저렇게 일방적으로 이 추진을 하다가는 글쎄요, 이 이재명 그 대통령의 초기 동력이 오히려 쇠퇴를 하고 너무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한다는 식으로 상당히 여론의 후폭풍,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올 수가 있겠다. 야당을 파트너, 국정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 당대표의 글쎄요, 그 후에 그 정치적인 행보가 그다지 성공한 예를 저는 보지를 못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야당과의 관계 어떻게 끌어갈지 정말 주목이 되죠. 오늘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선 직후, 수락연설 직후에도 물론 내란 세력을 뿌리 뽑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강력한 개혁,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는 12.3 비상계엄 내를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그리고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소영주 부대변인. 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 통화로 원팀 정신을 당부했다고 그래요. 네네. 자, 그런데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들과 잇따라 회동을 하고 같이 밥도 먹어가면서 협치를 강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협치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어떤 직에 맞게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저는 앞서 이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한 내란 세력과는 협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그리고 전제 조건은 악수하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돌이켜봤을 때 과연 변한 게 있는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의 여당과 지금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뭐가 달라졌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때가 됐다. 네. 국민들은요. 12월 3일 날 이 나라를 완전히 마비 상태로 만들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옥중에 있으면서 내란 특검과 재판을 거부하고 심지어 체포영장에 대해서 속옷을 입고 들어누웠던 그런 전직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심정과 그리고 그 국민의힘은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은 하기는커녕 그런 대통령을 안고 가야 된다. 그리고 탄핵은 반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구구몰이나 내란몰이에 대해서 우리는 한 길로 하나로 뭉쳐서 민주당과 맞서야 된다. 이런 게 과연 상식적인 공당으로서의 어떤 협치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청래 당대표의 발언이 틀린 거는 하나도 없다. 사실상 반성하지 않는 어떤 지난 그 공당의 모습 속에서 그냥 이름만 국민의힘이고 야당이 됐다고 대화해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용납을 했다가는 국민들 또한 민주당의 회초리를 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런 국민의힘의 자성과 반성을 촉구하는 발언들은 맞고요. 다만 여당 대표로서 조금은 메시지를 품는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악수도 하지 않겠다기보다는 사실상 조금 우리가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스스로 바뀌기 바란다. 기다리겠다. 제발 더 이상 탄핵을 반대하고 윤어게인당으로서 남아있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논조였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정화순 수련 정청래 대표 지난 토요일에 당대표로 선출되자마자 이제 정책위 의장하고 당 사무총장을 임명을 했더군요. 자, 그런데 이 인선을 두고 굉장히 통합형 인선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통합형이라는 말은 결국은 자기 사람으로 분류되지 않는 인사를 갖다가 요직에 앉혔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사무총장에는 조승래 의원은 대전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3선인데 이분이 안희정 충남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이전엔 안희정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안희정계라는 게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뭐 개파색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사무총장이라는 건 이제 당의 살림과 전체적인 이제 뭐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를 치를 때는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요직인데 굉장히 어쨌든 요직이죠. 지금 충남 대전 지역의 의원을 임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책위의장에 이 선임된 게 4선의 한정혜 의원인데 이분은 노동계 인사 출신이죠. 그래서 네. 어떤 개파색이라기보다는 뭐 직능 대표적인 성격이 강한 이 정치인인데 이 두 사람을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요직에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저 정청래 대표의 그간의 어떤 정치 행보랄까요? 정치 행적을 보면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조금 이제 그 정청래 대표 역사를 보면 그 노사모로 이제 이 정치와 유관된 이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2004년에 이른바 그때 탄핵 이 역풍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네. 우선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정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친정동영계로 구분이 됐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야당 시절에는 문재인 대표하고 좀 각을 세우기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또 친문 스피커 역할을 또 자임을 했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재명 호위무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제 그 친명계의 활동을 했는데 이걸 보면은 뭐 언제는 친노에서 친정동영에서 친문에서 친명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찌 보면 정청래 대표는 그 중에 항상 그 범주류에 있었지만 그 범주류의 핵심 그러니까 코어 부분에 있었던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의 장점 그리고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뭐 SNS를 활용한다거나 또는 당원들과의 직접 소통에 주력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과 정치적인 에너지를 쌓아왔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찌 보면은 지금 뭐 폭풍처럼 뭐 이 밀어붙여서 정광석화처럼 이 뭐 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뭐 이런 부분,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시라, 나는 싸우겠다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어떤 당원, 그것도 이제 좀 열성당원 내지는 강성당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당원들의 요구, 니즈, 또 지지하는 이유,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반응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정청래 대표고, 그것이 바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대의원, 그러니까 그 현역 의원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대의원 투표에서는 졌지만 나머지 당원 투표, 권리당원 투표라든지 일반 여론조사 이 결과라든지 여기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결국은 그 전당대회의 압도적인 승리로 이어졌는데, 이게 정청래 대표의 정책 자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당원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뭐 정광석 같은 성과를 내는데, 그 부분에는 또 이 역설적으로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중요성이라는 부분은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이전의 역대 대표, 이전의 대표들보다는 적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의 행보 중에 또 주목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SNS에 올린 글을 잠깐 볼까요? 바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부자진 갑질 의혹으로 낙마한 강선우 의원 얘기입니다. 자, 강선우 의원과 통화를 했고, 제가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힘내시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김동원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강선우 의원은 사실은 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강선우 의원한테 이제 좀 그만두시라 뭐 이렇게 권고를 했었고, 정청래 의원은 그렇지 않다, 계속 지켜주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는데 당선 뒤에도 같은 입장인데, 이거는 뭐 민심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강선우 파동에 대해서는 정청래 당시의 후보가 이른바 그 플러스 요인을 받지를 못했죠. 이른바 박찬대, 정청래 누가 더 명심에 가까우냐라는 그런 것들이 언론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 당시에 박찬대 후보가 재빨리 그것을 파악을 하고 사퇴 공고를 하고 17분 만에 그게 관철돼서 역시 이재명 명심은 박찬대에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정청래 후보가 그런 면에서는 이 강선우 그 파동에 대해서는 큰 가점을 점수를 받지를 못했는데요. 네. 저는 강선우 의원을 다시 또 이 소환을 한 것은 이제 정청래 후보가 자기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 이른바 차기 대선 이런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저는 폭넓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빨리 그런 그 해석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반론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법사위원장을 성공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당 대표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대권 이외에는 이 남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 정도 되면은 당연히 누가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대권을 저렇게 움켜쥘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그 정청래 지금 당대표도 이게 대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하에, 그러면 강선우 지금 저렇게 옆으로 좀 그 주저앉았지만 끌어안는 모습, 그리고 본인도 실제로 9년 전에요, 막말 파동으로 공천에서 컷오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역지사지 이런 마음도 생길 테고, 하나를 끌어들이면서 강선우를 품으면서 나머지 의원들에게, 불특정다수 의원들에게 이게 정청래 후보 믿어도 되겠구나,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네, 이런 것들을 다 포화를 해서 본격적인 자기 정치에 서막을 올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소영주 부대변인도 그렇게 봅니까? 일단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말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SNS에 통화했습니다, 제가 감싸겠습니다라고 올렸단 말이에요. 이걸 사실상의 이재명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한 대권 행보라는 해석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메시지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면은 실수했나 보다, 아니면 강선우 의원과의 어떤 친분 관계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었나 보다,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주장하던 바를 지하긴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청래 대표 굉장히 노련하신 분이고요. 네. 본인의 메시지가 어떻게 반응이 되고 어떻게 해석이 될지 다 아는 정도의
정치 업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왜 강선우 의원을 끄집어냈을까? 첫 번째 강선우 의원의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 단어 자체는요. 지금 잊혀지는 게 제일 좋죠. 왜 잊혀지면 좋을 단어를 다시 끄집어내서 점화를 시킬까요? 네. 그러면 민주당에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재명 새로운 정부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느냐? 기여되는 것은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본인을 정치를 함에 있어서 이젠 내 정치인데 우리 당원들이 강선우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지켜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정청래의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정청래의 민주당임을 선명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지도부와의 어떤 건전한 당정대 호흡의 원팀에 이게 걸림돌이 될지 아니면 선명성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발언 그냥 개인적으로 전화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전화 사실을 굳이 공개했다는 것들은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라는 말보다는 정청래의 민주당이다. 네. 라는 선언과 같아서 이 부분이 향후의 당정대 관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일단 하나의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다.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신임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반응도 보겠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얼마나 독선, 독재, 독주의 정당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 정청래입니다. 미 대사 관저를 들어가서 반미 방화범, 이 폭력범 이런 사람이 민주당의 대표인데 저게 반미 폭력 극좌 정당 아닙니까? 무도한 특검, 근거 없는 내란 선동, 내란몰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당 해산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싸울 때 피해 있던 사람들이 전투에서 피범벅이 된 동지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주당과 특검이 파놓은 내란 정당 함정, 곧 정당 해산 시도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럴수록 뭉쳐야 산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사과 괴짝에 썩은 사과 한 개를 넣어두면 썩은 사과가 다시 살아납니까? 사과의 썩은 부분 도려내거나 썩은 사과는 버려야 합니다. 민심을 담아내지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가 가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잘못된 과거와의 완전한 절연을 통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어내야 합니다. 탄핵을 부정하고 극우의 손을 놓지 못하는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이 망설임 없이 국민의힘의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리 당을 내란 척결하겠다며 일당 독재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개파 싸움으로 개헌저지선을 내주면 민주당은 정말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개헌저지선만큼은 반드시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네, 자 정화순 논설위원 일단 당권 주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 중에 이제 8월 22일이 되면 누가 당 대표가 될지 결정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대로라면 이 정청래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이는군요. 그게 서로 이렇게 승수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난 윤석열 정부 때를 한번 좀 되돌려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면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뭐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그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면서 사실상 3년 동안 뭐 별로 한 거 없이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양쪽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권력을 강화했던 건 사실이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의 어떤 그런 이 쾌도 남마식의 무슨 내란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시도 뭐 이런 언급들을 가장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조금 전에 후보들 이 연설을 들어보셨겠지만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혁 후보예요. 결국은 각각이 어떤 적대적인 공생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 에너지를 키워간다고 할까요? 그런 네.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내란 정당 그러니까 내란 정당으로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후보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후보가 정확하게 과거의 기준으로 치면은 찬탄과 반탄의 어떤 기준 척도로 가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청래 대표도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그 이 107석, 108석을 가진 그 제1야당을 해산시키려는 어떤 위헌심판 청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네. 하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지금 현재 민주당 그 이 당원들, 열성 당원들이라든지 내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 속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고 도저히 이건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는 그 이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쩌면 거울처럼 정청래 대표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그렇게 반영하는 만큼 그건 또 국민의힘에서도 당원의 어떤 세력 분포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의견 구조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적대적인 공생 관계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사실 이제 앞으로 그 금년 하반기를 쭉 봐와야 하는데, 거기서 그 상수적으로 개입되는 그 변수가 하나 있죠. 네. 특검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어찌 보면 정청래 대표가 이끌고 있는 그런 어떤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 네.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 탄압, 정치 탄압 이런 프레임, 이런 두 부분이 특검 수사와 맞물리면서 하반기에 가장 이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잣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김동훈 대변인, 일단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 정청래 후보의 강경론에 맞서서 이 선거 전략이 강경해질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지금 화면에 나왔듯이 각 후보들의 비전 발표에 저기에 저도 함께 참석을 해서 약 네. 3시간 동안 같이 행사를 치렀습니다마는 그 민주당 또는 정청래 당대표와 맞서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른바 5분의 후보 5인 5색으로 결이 상당히 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커다랗게 봐서 또 언론이 보기에 이른바 탄핵에 반대했던 반탄 대 찬탄 이렇게 구도가 갈리는 것도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이른바 반탄 쪽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분이고, 다른 두 분은 찬탄 쪽에서, 그리고 가장 늦게 여기에 출사표를 던진 주진우 후보는 이제 중도에서 세대 교체 그리고 시스템 공천을 통한 당내 완전한 그 개혁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이 정청래 후보가 60% 훨씬 넘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렇게 당선이 되고 보니, 그리고 또 일성이 내란 척결, 이 국민의힘의 해산 이런 것을 계속 어제와 오늘 이어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유화 국면으로 우리가 먼저 악수를 청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습니다. 정청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국민의힘의 22일 당대표는 또 당원들이 누가 나와야 정청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정청래의 빈틈, 축구로 얘기하면 중원을 다 넓은 공간을 쓰면서 효과적으로 민주당 골문을 향해서 넣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당원들이 잘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22일 날 결과가 나올 텐데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어제도 굉장히 치열한 그런 그 신경전을 펼쳤습니다마는 당원들이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선택을 더 공고히 하거나 아니면 선택을 약간 바꿀 수 있거나 한 차례 어떤 이 태풍이 한 차례 어제 지나갔다,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네, 자, 소영주 부대변인 보시기엔 네. 강경한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의 취임으로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로 보십니까? 별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민주당의 이 전당대회 자체는 국민의힘과 별개로 됐던 것이고, 사실상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가 됐어도 국민의힘 후보들은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 정상적인 주장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사실 12월 3일 날 본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기승전이 전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12월 3일 날 국회 군대를 보냈던 당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 생활하고 있고, 당시에 지금 수사 대상으로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내란 특검에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동조한 게 아니냐라는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특검이 무도한 특검이고 네. 사실상 내란에 프레임을 세우는 게 다 억울한 어떤 뭐 누명을 씌우는 것이다. 이게 온당한 주장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들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유와 정청래 당대표가 된 어떤 상관관계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그냥 그 누가 민주당의 대표가 됐어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연관성은 없고 다만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좀 뭐 별명이 당 대포였어요. 대포? 네, 대포. 그래서 대포를 잘 쏘죠. 네. 그러니까 조금 위협감 느낄 수 있겠으나 사실 중요한 건 국민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에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그 안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을 몰아내고 정상적인 공당으로 변모를 할 수 있다면 협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나라가 떨어지는 오직 한 길만, 네. 오직 전한 길만 보고 가는 길을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위헌정당으로 가는 것들은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관관계보다는 국민의힘 스스로 안에서 정상적인 어떤 이성을 찾아가는 어떤 전당대회 결과에 따른 정치의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